자, 하나 둘 잘 들리시죠? 2023년 7월 6일이고요. 어떻게 오늘까지 다들 잘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뭐 별다를 거는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추세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제 말씀드리기로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나 이제 여기를 이제 갭만 메꿔 놓은 상태로 마감을 해야 음봉 3개 자리에서 3흑 1적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음봉이 길게 나왔어요. 그래도 61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 밀리면 좀 밑으로 좀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세 자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깼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만약에 내일 다시 위로 올려 놓는다면 아직은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추세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거 왜 깨졌지, 그럼 나 다 던져야 되나, 이게 아니라 추세라는 거는 장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거래소의 차트는 좀 깨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일 눌리면 한 번 더 강하게 밀릴 수 있다. 이제 마지노선이 2400, 2540포인트인데 여기를 밀어내면 좀 강하게 밀릴 수 있다, 2500포인트까지. 뭐 근데 그때 되면 더 좋은 상황이 일어나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황만 이렇게 딱 보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매일 이제 매매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은 좀 투자 관점에서 그 한 업종의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관점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까지 영상이 다 기술적 분석이었어요. 기술적 분석이었는데 이번 거는 그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에 조금 더 입각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GS건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GS건설이 인천 아파트 이제 주차장 붕괴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전면 재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철근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순살자이, 그러니까 순살치킨처럼 뼈가 없다 해서 순살자이라고 이렇게 불명예를 받고 있었는데요.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이번 GS건설도 그렇고 브랜드 가치에 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응원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판단은 이제 각자의 몫이 되겠죠. 일단 이번 GS건설의 대처를 보면은 예전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많은 뉴스에서 나왔던 예 같아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핸드폰 화형식이고,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 불량률이 10%가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검수를 해서 90%만 팔고 10%를 만 태우지 왜 전부 다 화형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건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한 3억 정도 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아마 90년대 중반일 거예요. 이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전부 다 화형하는데 들었던 비용은 500억이래요. 500억이래요. 그만큼 엄청난 액수를 화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와 품질의 우선을 앞으로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판단이 맞을 거고, 이 브랜드 가치와 품질에 최우선을 두겠다라는 거를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그 당시에 모토로라가 최고였죠. 하지만 그게 아이폰으로 넘어갔잖아요, 핸드폰 업계가.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 모토로라가 최고였고, 삼성전자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토로라는 거의 없고 아이폰이 남았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결단력이 없었으면 갤럭시는 지금까지 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근뿐만 아니라 뭐 시멘트 물 탄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자재를 빼먹는 거를 이런 건설 쪽에서는 되게 많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암암리에 넘어갔던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바로 잡고 GS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 쪽이 바로 잡고 브랜드 가치랑 품질을 높이겠다, 삼성전자처럼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또 있어서 지금은 건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은 중동에서 다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주영 회장 때 그 현대 건설이 그러니까 정주영 산하의 현대 건설이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 현대 건설을 필두로 좀 한국의 건설사를 중동에서는 최고라고 치고 있어요. 현대 건설을 필두로 한국의 건설사가 최고다라고 중동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타이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랑 똑같을 것 같아요. GS건설은 지금의 선택은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다른 곳과 다르게, 다른 건설사랑은 다르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고 처리한다라는 한 단계 조금 더 도약하는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응원을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 이제 투자자, 아까 제가 매매가 아니고 투자라는 거에 대해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럼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GS건설은 이제 재시공을 하는데 5년의 시간이 이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1조 300억의 소요가 추산이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은 1조잖아요. 1조 300억. 그럼 GS건설의 시가총액이 GS건설의 시가총액이 이번에 1조 2,400억, 1조 2,500억까지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GS건설의 시가총액만큼 재시공이 소요된다는 건데, 그럼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GS건설의 현금성 자산을 봐야 돼요. GS건설은 현금성 자산이 3조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2조 정도였던 걸, 작년 말까지가 2조 정도였던 걸 올해 3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1조 정도가 더 불어났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컨센서스 자체도 일단 3년간 연간으로 봤을 때 3년간 6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4천억 이상의 순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단기 순이익을 낼 수 있다, 4천억 이상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동이나 이런 쪽에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이 컨센서스보다는 저는 더 상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그렇게 되면서 좀 이런 기업 이미지 등에 좀 바람을 타고 간다면 GS건설의 앞으로는 조금 투자로서의 가치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GS건설이 투자로서 가장 지금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만 판단할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 자리로서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한 1, 2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난세에는 좀 영웅이 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에, 이게 뭐냐면 변곡점에서는, 이 변하는 곡점에서는 항상 뭔가가 사건 사고로 인해 판도가 바뀌어요. 이거를 진짜 주요 깊게 잘 보셔야 되거든요.
새로운 성장의 모습을 보여줄 경우도 많았고요. 새로운 시세를 내주는 업종도 많았고 그런 슈퍼사이클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최근에 조선주가 그렇잖아요. 최근 조선주가 어때요? 되게 좋죠. 제가 한 달 전부터 조선주 잘 보자라고 했었잖아요. 하나오션 날아갔잖아요. 하나오션 완전 날아갔죠. 지금 이때부터 얘기했으니까 완전 날아갔잖아요. 한 30% 떠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전까지만 해도 하나오션의 주가를 봐봐요. 완전 바닥에 기고 있죠. 지금도 바닥이에요. 조선주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주가는 완전 바닥에 붙어 있더라. 그랬는데 그 변곡점에는 항상 무언가가 생긴다라는 거죠.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LNG 운반선 수주가 증가한다는 걸 만들어냈고 지금은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조선주는 진짜 좋아요. 올해 내년까지 쭉 끌고 가면 이 넓은 공간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넓은 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넓은 공간을. 그러면 건설주도 볼까요? 하나오션 건설주도 똑같아요. GS건설도 아주 바닥에 붙어있죠. 완전 바닥에 붙어있잖아요 지금. 현대건설 완전 바닥에 붙어있죠.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이건 뭐 이것도 완전 바닥에 붙어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근데 얘네가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길 다 왔다라는 거예요. 다 왔어요. 이제 하나 두 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다 왔어요. 아까 GS건설도 똑같아요. 딱 봤을 때는 지금 매매 관점에선 다 왔거든요. 그 급락이 나오지 않았고 악재만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는 매매 타이밍이에요. 여기 지금 쌍바닥을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악재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변곡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건설주가. 그러면서 뭔가의 지금 슈퍼사이클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가 또 탄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건설주도, 그러니까 GS건설만 단연코 얘기한 건 아니고요, 좀 이런 걸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현대건설이나 이런 걸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완전 지금 봐봐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 왔잖아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찍었죠. 여기 돌파하면 위로 세게 올라가거든요. 한참 열려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어느새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 그 영웅이 될 무언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좋게 본 것 뿐이고, 그러니까 판단은 이제 각자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GS건설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 어쨌든 GS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재밌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크게 별게 없어요. 아마 내일 가봐야 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미국 선물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내일. 어쨌든 제가 시황은 계속 봐드리니까 오늘은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GS건설이나 이런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